자, 에버스 파피루스 15번째 장 살펴보겠습니다. 근데 이 15번째 장은 안타깝게도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요. 대신에 책에 있는 사파만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사파로 살펴볼 거고요. 자, 먼저 53번 컬럼을 살펴보면 제일 위에 105번이 있습니다. 제목은 뭐냐면 기침을 없애는 주문의 시작이라고 써있고요. 그래서 이 주문의 시작, 이런 문구는 어떤 주제가 바뀔 때 그런 걸 표시한다 그랬죠. 자, 그리고 그 아래 보면 306번 캐트, 또 다른이죠. 그래서 305번하고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처방이 되겠고요. 이어서 307번, 308번, 309번, 310번, 311번, 312번, 313번, 314번, 여기까지 전부 다 제목이 캐트입니다. 그래서 이 53번 컬럼은 주로 기침에 관련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그런 것들이 써있고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 특징적으로 콜로신스라든지 아니면 대추야자가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옆에 있는 54번 컬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 54번 컬럼도 역시 캐트로 시작하는 그런 처방이 많습니다. 계속 이어서 315번, 그리고 316번, 317번, 318번, 319번, 320번까지 여기 다 전부 캐트고요. 그 다음 그 아래 321번, 이 321번 처방의 제목은 뭐냐면 배 안의 기침을 제거하는 또 다른 완화제인데, 완화제는 배변을 유도하는 거잖아요. 근데 또 배 안에 기침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기침이 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생기는 그런 공기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생긴 것 같고요. 자, 그 아래 322번, 그리고 323번, 324번, 325번 전부 다 캐트입니다. 그래서 321번하고 같은 효과를 갖는 그런 처방들이 써있고요. 자, 그 옆에 55번 컬럼, 여기로 가면 326번 처방이 나옵니다. 이 처방은 호흡기 질환을 죽이는 처방의 시작,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역시 또 주제가 바뀌고 있고요. 근데 보면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, 이거를 호흡기 질환으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. 이게 뭐 기침과 관련된 질환이나 뭐 천식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이런 호흡기에 관련된 그런 처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제목이 캐트인 그런 처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. 그래서 327번, 328번, 329번, 330번, 그리고 그 다음이 331번 처방인데 이거는 329번하고 처방이 똑같습니다. 그 다음 계속해서 332, 333, 334, 335번까지 전부 다 제목이 캐트입니다. 그 다음 336번,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 눈에 관한 기록의 시작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하트 R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주제와 다른 색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죠. 그래서 이 336번은 눈에 관한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. 근데 앞에 캐트가 있잖아요. 이거는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계속 제목이 캐트여서 이것은 서기가 쓰다가 실수를 한 것 같고, 이 336번은 55번 컬럼하고 56번 컬럼에 걸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눈을 치료하는데 여러 단계로 걸쳐서 치료를 하거든요. 그래서 55번하고 56번 컬럼을 동시에 보면서 어떤 단계로 이렇게 눈을 치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살펴보진 않고 이 335번의 빨간색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55번 컬럼의 이 첫 부분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눈에서 피와 환홍이 증가할 때 할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눈에서 피하고 환홍이 생긴다는 거는 눈이 충혈되고 어떤 고름이 생기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겠죠. 그래서 이 뒤로 할 일 쭉 나와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의 물에 대한 치료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. 그것의 물이라는 건 결국 눈물이겠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은 뭐라고 써 있냐면 병의 악화에 대한 치료라고 써 있습니다. 이건 문자 그대로는 자라나는 거, 이렇게 성장하는 걸 뜻하는 건데, 병이 성장한다는 건 결국 악화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병이 악화됐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써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 부분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이후 그에게 내가 해야 할 일, 여기서 그는 환자가 되겠죠. 그리고 이 검은색 글자 앞에 이르가 있잖아요. 눈 모양의 상형 문자, 이거는 눈이 아니고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부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후 처리의 시작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한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. 먼저 시작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 이 부분은 사후 처리의 완성, 그런 의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사후 처리의 끝. 그래서 이 사후 처리하는 것도 시작과 완성과 끝,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눈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그 아래 있는 337번을 보면 이번에는 눈의 손상에 대한 또 다른 조치라고 써 있고요. 자, 그 다음 그 아래 338번, 이거는 제목이 없습니다. 보면 빨간색이 없죠. 그리고 재료가 바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, 뭐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338번으로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339번을 보면 눈의 흐릿함을 제거하는 또 다른 이런 뜻이고, 가운데쯤에
있는 하티, 이게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, 그걸 뜻합니다. 그럼 그 아래 340번 제목이 캣2고요. 그다음 341번 이거는 눈에 환홍을 내쫓는 또 다른 처방이 되겠고, 그리고 그 아래 342번 이거는 눈의 바깥에 발라서 시야를 여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시야를 연다는 거는 잘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겠죠. 그 다음에 그 아래 343번 제목 캣2고요. 그리고 그 다음 344번도 역시 제목이 캣입니다. 56번 컬럼 같은 경우는 안과 질환에 대한 그런 처방들이 많이 나오는데, 보시면 특징적으로 방현석이 많이 등장합니다. 이 방현석은 이렇게 생겼고요. 상형부자는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이 방현석은 옛날에 고대 이집트 때 눈화장을 할 때 검은색을 내는 눈화장의 재료로 많이 쓰였습니다. 그래서 이 방현석이 화장의 재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인 걸 볼 수 있고요. 근데 이 방현석이 실제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눈 화장하는 거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처방을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5번째 장을 다 살펴봤는데 한 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앞으로 해왔던 것만큼 더 하면 이제 끝이 나게 될 거고요. 앞으로 남은 절반도 제가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